책 속으로 물들다 종이로의 초대장. 안녕하세요. 오늘도 종이로의 초대장을 받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여행을 책임질 모자장수 이승준입니다. 저번 여행에서는 달러구트 꿈백화점 속으로 떠나 꿈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꿈백화점에 취직한 페니와 함께 꿈을 사고 팔며 수많은 감정들을 주고받았던 감동적인 세계, 아직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여행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잠시 후에 더 흥미로운 오늘의 행선지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우선 출발해 볼까요? 여행의 시작, 대화의 발걸음. 드디어 여행의 시작이네요. 오늘도 행선지를 향하는 길이 복잡하니 조심히 따라오세요. 오늘은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두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은 5월의 광주 하면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다들 그날을 떠올리셨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5월의 광주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했었죠. 사실 저는 그날의 광주가 얼마나 참혹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던 게 아니라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심으로 아파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저 교과서에서 나온 내용만 보고서 너무 안타깝다 라고만 생각하곤 했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5월의 광주에 대해 깊게 관심 가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가슴 아파해본 적 있으신가요? 이런 말이 있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다. 이 말이 있듯 우리는 과거를 통해 현재를 지내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역사는 기억되어야 하며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닐까요? 5월의 광주도 그런 날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5월의 광주를 깊게 느껴볼 수 있는 곳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한강이 만든 세계, 소년이 온다 속으로 떠나볼 텐데요. 이 세계에선 5.18 민주화 운동을 직접 겪은 동호라는 소년과 그 주변 사람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곧 소년이 온다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5월의 광주에 대해, 그리고 더 깊게는 역사에 대해 생각하시며 여행 즐겨주세요. 신비한 종이 나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본격적인 여행의 시작이네요. 여기가 바로 한강이 만든 세계, 소년이 온다입니다. 이 세계의 주인공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입니다. 여러 사람이 존재하지만 동호라는 소년을 중심으로 세계가 펼쳐집니다. 이 세계는 5.18 민주화 운동 당시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동호는 중학교 3학년인 학생으로 도청 상무관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시신을 관리하고 유가족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동호의 친구 정대는 시위대 행진 도중 계엄군의 총에 맞아 죽게 되었는데, 이를 목격한 동호는 정대의 시신을 찾기 위해 이곳에 처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동호는 계속 시신을 관리하며 진수형, 은숙, 선주 등 누나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러는 중 동호는 병원에 들어오는 환자들과 시체들을 보며 혼이 있다면 대체 혼은 어디로 갈까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도 잠시 밀려 들어오는 시체를 수습하기 바쁜데요. 그러다 작은 형이 찾아와 그를 데려가려고 하지만 동호는 거부합니다. 엄마의 권유에도 가겠다는 말만 하고 자리를 지키던 동호는 결국 군인에 의해서 총을 맞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이후 동호가 사라진 뒤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지는데요. 우선 자신이 죽은 이후를 보여주는 정대의 혼. 정대의 혼은 어디론가 떠돌아다녔고 정대의 육신은 썩어가다 결국 마지막에 불태워집니다. 그리고 정대는 마침내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돼요. 두 번째는 은숙 누나입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그녀는 그 사건에서 홀로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에 빠져 살고 있었죠. 광주 사건을 알리고자 했던 은숙은 검열과에서 출판물을 모두 삭제당하고 말았는데요. 이후에도 여전히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이어서 계엄군에게 잡혀가 고문을 당했고 결국 자살을 택한 진수의 이야기. 광주 사건을 알면서도 고문을 당했던 것이 떠올라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살아가는 선주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특히 동호를 찾으러 갔던 날, 동호를 데리고 오지 못해 동호가 죽었던 날, 바로 그날에 살고 있는 동호의 엄마가 슬픔에 울부짖는 이야기가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이 세계는 우리를 1980년 5월 18일에 광주로 데려가는 것 같은데요. 아무 이유도 모른 채 죽어야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도 느끼게 하지만 오히려 남아있는 사람에 대한 슬픔을 생생하게 느끼게 합니다. 그날이 잊혀지지 않아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남아있는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그날을 기억하고 절대 잊지 말라는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싶었던 것 같네요. 이 세계를 둘러본 여러분 모두 그런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는 현실 속에서 이 세계를 마주하러 가볼까요? 여행의 끝, 현실로 넘어온 페이지. 벌써 여행의 후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네요. 1980년 5월의 어느 날, 중학교 3학년 16살이라는 나이에 죽임을 당했던 소년 동호와 동호가 죽은 후에 그날의 기억을 생생히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던 세계. 이 세계를 통해 조금이나마 그들의 슬픔과 고통을 겪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당신을 이룬 뒤 우리들의 시간은 저녁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집과 거리가 저녁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어두워지지도 다시 밝아지지도 않는 저녁 속에서 우리들은 밥을 먹고 걸음을 걷고 잠을 잡니다. 편집자로 일했던 은숙이 희곡에서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구절입니다. 우리는 이 세계를 통해서 아무 이유도 모른 채 희생되어야 했던 사람들의 고통보다 더 깊은 고통은 남아있는 이의 고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를 잘 느끼게 해주는 구절 같습니다. 주변에 어떤 한 사람을 잃고 나서 삶의 희망 그리고 삶의 이유가 없어졌음을 잘 나타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 사람의 죽음도 이렇게 많은 이들의 삶을 괴롭게 만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그날 이후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이 고통스러워졌을지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이 세계는 우리에게 수많은 이들이 느끼고 있을 고통을 같이 느낄 수 있도록 지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직접 겪어보지 않은 우리도 이렇게 슬프고 원통스러운데 그들은 어땠을지 정말 마음이 미워집니다. 그렇기에 이 세계가 우리에게 더욱 유의미해지는 것 같아요. 또한 지나온 나날을 반성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5월의 광주는 우리에게 고통과 안타까움을 전해주기도 하지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싶다는 희망을 갖게 해주기도 하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할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그리고 그런 아픔이 다시 생겨나지 않도록 막는 방법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 그날의 일, 그날 희생된 분들, 그리고 현재도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기억한 채 살아가도록 해요. 책 속으로 물들다 종이로의 초대장. 길었던 7번째 여행이 끝이 났네요. 오늘 소년이 온다 속으로 떠난 여행 어떠셨나요? 5월의 광주에서 있었던 안타까운 일, 그리고 그 속에서 느끼는 여러 사람들의 고통과 애환, 무척 잘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동호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5월의 광주에 대해 깊게 생각하고 그들이 겪을 고통을 이해해보는 시간을 선사해드리고 싶었는데요. 그런 저의 마음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신비하고 매력적인 곳으로 여러분을 인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함께 여행했던 종이나라 모자장수 이승준이었습니다. 아쉽지만 오늘은 이렇게 마치고 다음 여행 때 또 만나요. 책 속으로 물들다 종이로의 초대장. 지금까지 제작의 한기림, 기술의 김태영, 진행의 이승준이었습니다.